1인 가구가 이제 제일 많은 형태가 됐답니다. 1인 가구 993만 시대. 좀 지나면 이제 1000만 명이 이제 될 것 같네요.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1인 가구가 젊은이들만 많은 게 아니라 나이든 노인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이제 1인 가구에 맞게끔 좀 우리네 세상이 좀 많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3인, 4인 가구 위주로 이제 많은 정책들과 분위기들이 이제 갖춰져 있죠. 1인 가구다. 이제 그러면 1인 가구가 혼자서 먹는 음식의 양도 되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혼자서 뭔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것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고비용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러면 이제 1인 가구들이 좀 간단하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음식들 이런 것들도 제공이 좀 필요하고 그런 가게들도 좀 더 많아져야 될 것이고 1인 가구이기 때문에 혼자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스스로 챙겨야 될 거고요. 각종 이제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대응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1인 가구가 혼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이제 챙겨야 되는 그런 문화 활동들, 사회적인 활동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가 뭐 좋은 의미다, 나쁜 의미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미 그렇게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어쩌면 좀 나이 든 어른들과 좀 젊은 청년들이 이제 뭐 연계해서 뭔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이래저래 이미 1인 가구가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나 이제 고충이나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살펴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네 삶이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들도 이제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겉으로 볼 때 뭐 이런 거죠. 겉으로 볼 때 뭐가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나 남편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어쩌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편견이 될 수 있고 아이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되게 다양한 형태의 이제 삶의 모습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1인 가구로 혼자 살면 제일 우려스러운 게 뭐냐? 고립될 수 있는 것,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고독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사회 문제로 좀 이렇게 커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점점 예전보다도 더 많이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천 영종도에 이제 넙디 마을이라고 하는 원룸촌이 있답니다. 젊은 청년들이 되게 많이 사는 곳인데 코로나 이후에는 빈방이 없답니다. 눈에 띄게 인구가 늘었답니다. 또한 이제 홀로 사는 직장인이 많은 강남구 역삼동 여기도 이제 빈방이 잘 없답니다. 나 혼자 사는 사람 1000만 명 시대가 임박했죠. 80년대 중반만 해도 6.9%에 불과했던 1인 가구가 이제는 제일 많은 가구가 됐답니다. 이제 혼밥,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일종의 퇴근 전 공간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요. 소포장 식료품 시장도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또 이래저래 60대 70대 1인 가구도 늘면서 60대 70대 노인 1인 가구 절반이 빈곤 상태랍니다. 씁쓸한 얘기죠. 그들이 그냥 젊은 시절 잘못 살아서 저렇게 된 거다라고 그냥 매도해버리고 그냥 놔버리면 저런 상들이 나아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10억, 20억 부동산 불패 신화 얘기하고 뭐 비투 얘기하고 뭐 청년들이 미래다 이런 얘기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관심도 점점 이제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노인들 중에서도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 말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 그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부모이고 우리의 삼촌이고 고모고 이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점 고립되고 고독사하고 그러면요. 우리 사회 전체가 암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젊은 시절 가지고 있었던 재능들, 능력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노인들이 빈곤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이러면 우리의 이제 각종 이제 의료보험이나 공공 이제 서비스에 관련한 비용들도 폭증해가지고 우리 사회 이제 재정이나 건전성도 좀 많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어느 한두 가지의 문제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우려하고 염려하고 겁내면서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제 점점 예전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급속도로 변하고 너무 빨리 변하니까 이게 뭔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따져보고 잘 살펴보고 현실을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좀 듭니다. 잘 생각하고 잘 움직여야 됩니다. 그저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 움직이고 잘 대비하고 잘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1인 가구로 오래오래 혼자 살아가면요. 더 고립되고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좀 마음 맞는 사람과 가까이에서 지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반려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출산해서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며 살았으면 좋겠고, 중장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친한 사람들끼리 좀 이웃들과 소통도 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좀 살아가야 외로움을 좀 줄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 듭니다. 최근에는 뭐 동사무소, 뭐 나이 드신 분들, 저소득층들 대상으로 해서 도시락 배달 사업도 뭐 여러 가지들도 하시던데, 뭐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야쿠르트 아줌마, 뭐 배달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그분들 통해 가지고 뭐 도시락을 배달한다든지 뭐 지역 지자체 뭐 연계한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돼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제 1인 가구들의 외로움과 고독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사회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갖춰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지금의 우리 사회 현상이 뭘 뜻하는가, 우리에게 뭘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 메시지가 뭘까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저 또한 나이가 들어서 고령이 돼서 빈곤한 1인 가구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걱정도 많이 되고 염려도 많이 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저 모습들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1인 가구로 사는 걸 조장하게 만드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팸이나 미투나 이런 개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 때문에 청년들이 연애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화도 좀 나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너무 많은 문제가 요즘에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1인 가구 천만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관심도 보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